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자치단체 간의 남북교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강원도나 서울에 비해 전라북도는 소극적입니다. 새만금 내부를 열십자 형태로 연결하는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들녘이 온통 황금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올해도 풍년이라는 예상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바람도 부쩍 선선해져 가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한가위 창차림엔 각종 햇과일과 곡식이 풍성했을 텐데요. 지금 들녘은 노란 황금 들판이 본격적인 가을 거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티 없이 맑고 파란 가을 하늘. 청명한 가을빛을 머금고 알알이 차오른 벼들이 노랗게 익어갑니다. 끝없이 펼쳐진 것만 같은 지평선 너머까지 황금 들판이 이어지고 살랑거리는 코스모스길이 더해져 한 폭의 풍경화가 완성됩니다. 풍년이 들면 모든 게 참 풍요롭고 넉넉해지잖아요. 인심도 넉넉해지고. 여름 내 흘린 농부의 땀이 연그러가는 계절. 수확을 앞두고 농부들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1년 내에 묵은 먼지가 쌓인 농기계를 청소하고 기계 작업을 위해 논에 물을 빼 가을볕에 말립니다. 가을에만 쓰기 때문에 1년에 이때만 쓰기 때문에 한동안 좀 묵혀 있어가지고 이제 좀 기름칠 좀 하고 해가지고 나가려고. 18,000헥타르의 광활한 벼 재배지가 있는 김제는 다음 달 11일 전후로 추수가 시작돼 20일 정도 이어집니다. 폭염으로 도정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풍작이 기대됩니다. 수확 적기를 잘 지켜야 되고 쌀 건조 시에도 50도 이하로 적당한 온도로 맞춰 주어야 좋은 쌀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 한여름 질곡을 이겨낸 농부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이 가을 황금 들녘에서 풍성함으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국가 간 교류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넓혔다는 데 의미가 큰데요. 하지만 전라북도가 타 시도와 달리 남북교류에서마저 소외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한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에서 눈길을 끈 건 남북자치단체 간 교류입니다.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환영하고 나선 것은 강원도와 서울 등 접경 지역입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뿐만 아니라 서해 경제와 동해 관광 특구도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에 힘입어 정부와는 별개로 협력 사업의 연내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연일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의 움직임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옥마을을 매개로 한 전주 개성시 간 교류나 농업과 체육, 문화 등 58가지 협력 사업이 발굴됐지만 아직 우선순위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원 사업 선정과 규모를 정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도별로 대북교류 사업이 겹칠 경우 선수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접경 지역만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불시에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화해와 협력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에 보다 발빠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전 국민연금과 관련해 전북을 폄하하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미온적인 태도가 논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일부 중앙 언론은 기금본부 인사난의 원인을 축사 낙취 등 전북을 낙후된 곳으로 묘사하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와 상공회의소 협의회 등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흔들기 중단을 촉구해 국민연금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의 척도가 될 도로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2단계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남쪽으로 뻗은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으로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에 이어 1년여 만에 부안군 하서면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남북도로 2단계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어제 기공식이 열린 남북도로는 총 길이 26.7km로 9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 이전 2023년 상반기 중에 이 남북도로 1단계 사업을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도로는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자형으로 연결하는 중심축이 돼 내부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 국제협력 용지와 농업용지, 관광 레저 용지 등이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서도로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내후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투자가 더해져서 새만금의 빈 공간을 하나하나 채워 나갈 것입니다. 새 정부 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의 기간시설 확충이 투자 유치에도 마중물이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대추를 깎아먹은 버스기사 이야기 전해드렸었죠. 누가 봐도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어 재발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기사가 고개를 숙이고 운전대 대신 무언가를 만지작거립니다. 손에 든 것은 과도와 대추. 고속버스를 운전하며 승객 수십 명의 목숨을 담보로 대추를 깎아먹은 겁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한 7, 8개는 될 거예요. 사고가 나면 제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 장면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합당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안전운전을 안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경우는 휴대전화 사용과 DMB 시청뿐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명시적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처벌이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승객 수십 명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운전자의 위험천만한 행동이지만 사규에도 문제 삼을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죠. 근데 일일이 센터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무를 갖고 다니면 교육을 시켜도 어떻겠습니까? 회사는 해당 운전기사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징계위를 열기로 했지만 아찔한 고개 운전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석과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솔릭과 집중호우로 3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61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복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복구 대상은 산림시설이 30억 원으로 가장 많고 723헥타르가 침수된 농작물과 도로시설은 각각 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장년층의 생활체육 올림픽인 2022 아태 마스터즈 대회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아태 마스터즈 대회 경제적인 비용 편익을 분석한 결과 유치 타당성을 나타내는 수치인 1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문체부에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년 기재부 심의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현대가 리그 우승까지 매직 넘버 3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북은 현재 리그 2위인 경남에 승점 16점 차로 앞서 있어 남은 8경기에서 3경기만 승리해도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전국은 모레 강원FC와 홈 경기를 포함 3경기를 연속 승리해 마지막 상위팀끼리 겨루는 스플릿 라운드 이전에 리그 우승을 결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가을꽃이 전주 도심 곳곳에 식재됐습니다. 전주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한옥마을과 팔달로, 충경로 등 22개 노선에 배치된 화분과 화단에 국화와 포인세티아, 백일홍 등 가을꽃 8종 16만 본을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도 파손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도로 정비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8일까지 포트홀과 바퀴 자국 폐임은 물론 낙석과 산사태 위험지구의 도로 시설물 8,100여 곳을 정비합니다. 시군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상생 협력 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읍시와 고창, 부안군은 서남권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남원시와 순창, 임실군은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남원시와 순창군, 임실군이 함께 추진한 광역 재활용품 기계와 선별시설이 대산면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설치돼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 33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3개 시군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한 곳에서 분리해 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시설비와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분리배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완주군은 사람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창구를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한 우선 창구는 임산부와 거동 불편 장애인,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 시 우선적으로 각종 증명서를 처리해 줍니다. 완주군은 종합민원관의 6번 창구와 여권 국제운전 면허 창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창구로 지정했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찾아가는 치매 예방 순회 교육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치매 예방 순회 교육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불안감을 줄여 치매 없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관내 55개소 읍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돌며 원인과 증상, 진단 등 예방법을 알려줍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연극 유쾌한 장례식이 오늘과 내일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릅니다.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가족 뮤지컬이 오늘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토속 신앙을 바탕으로 한 창작 뮤지컬 신무산 공연이 오늘 장수 한누리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한국의 세잔으로 불린 운봉 승동표 화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이 오늘부터 전북대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문화공간 기린미술관에서는 오늘부터 한지와 호남 매체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김정숙 초대 개인전을 갖습니다. 전주시는 내일 충경로 사거리에서 다가교까지 600m 구간을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즐거운 독서 문화를 위한 가을책 문화잔치가 내일 익산 시립 모현도서관에서 열립니다. 고창 군립도서관이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제1회 가족이 함께하는 달빛 추억 시민 걷기 대회가 오늘 전주 건지산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제5회 전주시장배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대회가 모레 김제 능제 저수지 일원에서 치러집니다. (9월 28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도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져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24도, 임실 23도, 동북권은 무주와 장수가 22도, 서해안권은 군산 23도와 부안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